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입니다. 오늘 털 영화는 정말 제대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실망했던 영화입니다.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인데요. 전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합니다가 했었습니다로 이 영화를 본 뒤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도로 스타일 변화를 결정하셨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변화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값에 너무도 걸맞지 않은 결과물. 유아 감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유아 감독의 신작 파이프라인은 범죄 오락물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K4 무비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K4 무비는 무엇을 훔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파이프라인에서도 뭔가를 훔치기는 합니다. 파이프 속에 담긴 무엇, 국내 상업 영화에선 한 번도 그려진 바 없는 도유, 즉 기름을 훔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이미 개봉을 했으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도유 과정에 대한 허무맹랑함에 헛웃음이 터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과거에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유아 감독은 실제로 국내에서 몇 차례 시도됐던 이 도유 범죄를 스크린에 옮기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지하 땅속으로만 지나가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다는 기상천외한 범죄를 그린 파이프라인. 사실 생각만 해도 끝내줄만 합니다. 우선 끝내줄만 했을 것 같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흥미였습니다. 도유, 기름을 훔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범죄 집단 중에서도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이른바 기술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직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기술직. 훔친다는 것 자체는 범죄 세계에선 거의 기술에 통합니다. 최동훈 감독의 천만 영화 도둑들에서도 멤버들 각자가 자신만의 장기가 뚜렷했던 점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훔치는 과정에 백미인 금고털이 전문가가 가장 대우를 받았었고요. 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 각자가 임무가 뚜렷합니다. 송유관을 뚫어야 하는 핀돌이, 용접을 하는 접새, 땅을 파는 큰삽, 안테나 역할을 하는 카운터. 이름이 아닌 이렇게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범죄 집단들도 비슷할까? 뭐 제가 사건 담당이나 범죄 전문 취재가 아니니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팀 단위 범죄를 계획하는 팀들은 특정한 범죄를 목표로 한다면 몇 차례라도 함께 손발을 맞춰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아 감독이 파이프라인을 위해 직접 취재를 한 도육꾼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고 칭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이름들. 이거 엄연히 취재에 따른 실제랍니다. 여기에 파이프라인에서 등장하는 핀도리가 사용하는 거대한 드릴. 실제로 송유관이 특수화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유증기 폭발 때문에 송유관 천공 기술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결과적으로 핀도리는 도육군 세계에서도 스페셜리스트로 대접을 받고 거의 팀 단위 프로젝트에서도 팀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영화에서처럼. 도육군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악역일까요? 아니면 선역일까요? 범죄 오락물은 기본적으로 선악구도가 명확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실 선과 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리상에서의 선과 악에 해당하는 캐릭터성은 등장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에서도 그런 캐릭터성은 등장합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기름을 훔치는 장면만 드러낸다면 줄창나게 땅만 파고 드릴만 돌리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시킨 게 이야기의 권선징악을 부각시킬 악역 캐릭터, 바로 건우입니다. 아주 악독한 인물을 떠올릴만 합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에서의 건우는 조금 엉성합니다. 인간 자체가 엉성하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악역으로서의 엉성함이 강합니다. 악독한 악역이라고 하기엔 수위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정유회사를 물려받을 능력적으로 많이 모자란 후계자 캐릭터. 이 설정 탓에 그럴듯합니다. 인간적으로 악함을 담은 게 아니라 스페셜한 느낌을 빼기 위한 유아 감독의 설정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모델 출신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돋보이는 배우 이수혁의 연기, 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건우 역할이 사실 쉬운 배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혁은 이런 건우를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연기를 했습니다. 배역 자체를 상당히 잘 이해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끝내줄만 했을 것 같은 이라고 했었죠. 파이프라인에선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했을 것 같은 이라고 해야 하니 제대로 담기지도 못했던 것이죠. 도유, 즉 기름을 훔치는 과정에 방점이 찍힌 영화인데요. 도대체 기름을 훔치는 과정에 일반 관객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전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훔치는 과정을 담은 케이팝 무비 혹은 범죄 오락 영화를 예로 들어보면 딱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영화에선 케이팝 무비 대가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 그리고 천만 영화 도둑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에선 막대한 현금이 등장합니다. 도둑들에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석이 박힌 목걸이, 태양의 눈물을 훔치죠. 헐리우드 영화에선 이 케이스에 딱 맞는 게 다이아드 3편에 등장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저장된 막대한 양의 금괴를 탈취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게 영화라고 하지만 일반 관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훔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훔쳐서 엄청난 부를 손에 쥘 수 있다? 상상으로만 가능하지만 뭔가 짜릿함은 사실입니다. 파이프라인은 기름을 훔치는 과정을 그립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기름,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송유관에서 직접적으로 정제가 되지 않은 기름을 훔쳐서 도대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일반 관객들에겐 피부로 와닿지 않는 훔친다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기상천외한 과정의 생략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오락물은 훔치는 과정에서의 관객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상천외한 과정을 히든카드로 숨겨놓습니다. 일종의 반전카드라고 설명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흥행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개봉했던 국내 케이팝 무비 중 한 편인 도구를 떠올려보면 좋을 듯합니다. 파이프라인과 플롯 자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도굴과 파이프라인은 너무도 다릅니다. 캐릭터 성격도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건우 캐릭터를 제외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인물들 모두가 평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인물이 왜 저러는지, 저 인물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저 인물이 어떤 꿍꿍이를 하고 있을지 이런 걸 관객들은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에선 모든 인물들에게서 이런 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 후반부에 한 캐릭터가 파이프라인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도 친절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연출한 유아 감독은 충무로에서 남성적인 색채가 강한 이야기를 유독 잘 그리는 연출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강남 1970 등 이른바 거리 3부작은 이런 유아 감독의 색채를 잘 드러낸 세 편입니다. 유 감독은 어둡고 다크한 느낌이 강한 자신의 색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나 봅니다. 파이프라인을 연출하면서 실제로도 본인 스스로 많은 힐링을 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결과물은 기이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유아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연출자 이름을 지우고 본다면 누가 감독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실제로 말했습니다. 정말 유아 감독님 이름만 아니면 이 장르를 온전히 공부하지 못한 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수준의 기말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 영화 터는 기자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살벌하게 털 영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